안녕하세요. BJT 챕터 4의 두 번째 시간으로 BJT의 특성과 BJT의 구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고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기 위한 시간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좀 외워야 될 부분과 외우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저는 원리 위주로만 가리킬 거기 때문에 BJT의 동작 원리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책에는 절대 나와 있지 않고 책에는 글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전기공학부를 나와서 그 당시에 한 번 알고서는 한 번 여러분처럼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용어로 공부해서는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동작 원리를 글로 파악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한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저희 시대와는 달리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뒤져봤어요. 제가 뒤져본 이유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실로서 몇 개를 찾아냈는데, 일단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튜버들 혹은 대부분의 전자회로를 가리키는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이 강의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에 디테일한 동작 원리를 설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좀 잘 설명을 안 해준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그런 메커니즘 쪽으로 조금 발달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공유를 드릴 거고, 이 영상은 4-1 내용의 리플로 달려 있으니 디테일하게 그 설명으로 달려 있으니 그거를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해서 답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한번 알아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넣어볼게요. 스마트폰의 중심에는 프로세서가 있으며 이 프로세서에는 약 25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작은 장치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트랜지스터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는 스위치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다이오드고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PNP인지 NPN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모양만 봐서는 표현이 돼 있을 거고요. 보시면 여기에 베이스와 에미터 부분에 어떠한 전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류를 그 전류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이 조그 셔틀이 있고요. 이쪽을 놓고 보면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알려줄 수 있는 LED 저항기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 에미터와 컬렉터 사이를 연결하는 큰 전류가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십시오. 또한 그것은 약한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죠. 사실 이 증폭은 트랜지스터의 기본 기능입니다. 먼저 트랜지스터의 기초를 이해해보죠. 이후 우리는 응용 파트로 돌아올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같은 반도체로 여기는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다이오드 때랑 동일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놔둘게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도핑하면 트랜지스터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우리는 다이오드 같은 보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전자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이오드는 실리콘의 한 부분을 P타입으로 다른 부분은 N타입으로 도핑하면 형성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N과 P의 접합면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N측의 풍부한 전자는 자연스럽게 P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확산이죠, 확산. 이렇게 하면 P측 경계가 약간 음으로 충전되고 N측이 약간 양극으로 충전됩니다.
그 리컨비네이션 된 결과로 거죠. 발생한 전기장이 전자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다이오드와 외부 전원을 연결하면 전원이 전자와 양공을 끌어당깁니다. 이 경우 전기 자, 여러분 여기서 인식해야 되는 게 여기에 공핍층이 지금 넓어졌어요. 이유는 여기가 N형 반도체, N형 N타입이고 여기가 P타입이잖아요. 전공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었으니 전자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공은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공핍층,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잉여 전공이 이쪽으로 모일 거고 잉여 전자가 여기 모이면 리컨비네이션이 잘 돼 있는 영역들이 여기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전기적으로 인트린직한 부분이 넓어져서 더 이상 전자가 통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포텐셜 베리어 있는 영역이 커진다. 그래서 전류는 통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역방향 바이러스라고 흡입이 배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전원 연결을 반대로 한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집니다. 전위 장벽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전압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전자가 음극 단자에 의해 밀려나는 것을 즉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가 전위 장벽을 가로지르면 에너지가 소모되어 P 영역의 양공을 쉽게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극 단자의 끌어당김 때문에 이 전자들은 이제 P 영역의 근처의 양공으로 점프하여 외부 회로를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 간단한 다이오드의 원리를 염두에 두면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너무 자, 식상하죠. 다시 트랜지스터로 돌아가 보죠. 이제 BJT입니다. P층은 정말 얇고 가볍게 도핑된 것에 주목하십시오. 파란색이 피칭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이오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을 어떻게 연결하든지 한 개의 다이오드는 항상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전기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트랜지스터가 오프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두 번째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전위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전압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들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위 장벽, 로컬 포텐셜 필드를 극복할 수 있을 충분한 정도의 필드를 가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뭔 얘기냐면 예, 제가 지금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전압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전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공핍층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이쪽이니까 플러스는 P에 마이너스는 N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플러스에서 순방향이란 얘기고 순방향이란 얘기는 여기에 포텐셜이 여기 0.7V보다 이상이 주면 여기에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넘어오게 되는 사실은 이게 넘어온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게 이게 0.1V, 0.2V, 0.3V, 0.4V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에서 전공은 빠져나갈 거고 전자는 들어와서 전자는 계속 치고 들어올 거고 전공은 얇아지니까 이 로컬 포텐셜이 약간 얇아져서 베리어 포텐셜이 점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방향 바이어스된 다이오드입니다. 손방향. 따라서 많은 수의 전자가 N 영역으로부터 방출될 것입니다. 하나의 다이오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전자가 양공과 결합하고 인접한 자,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여기에 N타입에서 아까 설명에서 분명히 나왔지만 여기에 N타입에 그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헤빌리 돕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종공은 여기에 잉여 전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 부분을 꼭 캐치하셔야 돼요. 양공을 뛰어넘어 베이스로 흐를 것입니다. 하지- 하지만 P축으로 넘어간 전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나머지 전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죠. 남아있는 전자는 첫 번째 전원 소스의 양극 단자에 의해 끌어당겨지며 그림과 같이 직선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를 알고 싶어서 엄청나게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책에는 일관적으로 똑같이 설명을 해요. 왜? 책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여기에 공핍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공핍층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공핍층은 여기가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플러스죠. 이거 뭐예요? N타입이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뭐예요? N타입이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전자가 넘어온 상태에서 여기 공핍층이 되게 커져 있단 말이야. 왜? 여기랑 여기는 역방향을 걸어 놨으니까. 여긴 역방향을 걸었어요. 그럼 공핍층이 더 두꺼워진 상태에서 그죠? 공핍층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여기 전자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홀은 멈춰 있어. 근데 홀은 멈춰 있는데 전자가 계속 와. 그럼 잉여 전자가 쌓여. 잉여 전자가 쌓였을 때 이걸 넘어가려면 공핍층을 지금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 이쪽에 예를 들어 우리가 1볼트를 걸어줬다 쳐봐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 거는 볼테지는 이것보다 언제나 큰 볼트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개로 봤을 때, 이 영역은 매우 아이고, 좁아서 죄송합니다. 여기랑의 전이차가 꽤 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전자는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 그죠? 전자는 이렇게 흐르는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걸려 있는 전개가 그러니까 포텐셜의 크기가 여기에서 있는 포텐셜보다도 크고 여기서 생긴 공핍층을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면 헤빌리 돕된 전자가 넘어온 상태에서 이 공핍층을 가볍게 넘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넘어준다. 그럼 가볍게 넘어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N타입이죠. 여기가 N타입, 여기가 P타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N타입이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죠. 그죠? 로컬리 공핍층이 생겼다 쳤을 때 공핍층이 생기면은 요 영역 안에서 이쪽은 파지티블리 아이오나이즈 된 영역이고 여기 부분은 네가티블리 아이오나이즈 된 부분이잖아. 그럼 로컬 필드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필드가 전류는 이렇게 지나니까 전자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공핍층이 넓어지긴 했지만 전자 넘어온 거에서 로컬 필드가 이렇게 되니까 전자를 넘어오는 건 쉽다. 근데 넘어오자마자 여기서 끌어당기니까 슉 다시 빨려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 1차 전원이 2차 전원보다 무조건 커야 한다. 왜? 전체 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볼테지의 드랍률이 훨씬 크다. 그리고 여기 공핍층에서는 오히려 여기가 플러스 아이오나이즈, 여기가 마이너스 아이오나이즈 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컬 필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로컬 필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텐셜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는 필드의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면 전자가 많은 입장에서 넘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넘어간 이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빨려가니까 이게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거다. 나머지 전자가 제2전원의 양극 단자로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즉, 작은 베이스 전류가 높은 콜렉터 전류로 증폭됩니다. 저 보세요. 저쪽 왼쪽 여러분은 트랜지스터 LED는 단자의 굉장히 이름과 약한데 여긴 전자극의 엄청 성질을 커요. 쉽게 연관시킬 수 있을 세기가. 것입니다. 베이스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면 컬렉터 전류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전류 증폭의 명백한 사례입니다. 이게 우리가 논의한 트랜지스터의 베타가 종류는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라고 불립니다. 이 대표적인 트랜지스터를 현실적인 것으로 바꿔볼까요? 트랜지스터를 하나 더 도입하면 증폭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는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이미터와 접속됩니다. 마이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입력에서 약한 변동 신호를 사용하면 합성기에서 증폭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회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적용된 전압값에 따라 트랜지스터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0.7V보다 줄어든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트랜지스터는 스위치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앤오프니까. 트랜지스터의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전자와 디지털 메모리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두 개의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컴퓨터의 기본 동적 메모리 요소인 플립플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스위치로서의 트랜지스터에 관한 비디오를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일단 저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는 전달을 했어요. 그럼 이제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책에서는 여기 에미터, 여기에 베이스, 여기에 컬렉터인 경우에 무조건 헤빌리 도프를 한다. 왜? 여기에 전자의
수가 엄청 많아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이게 다 많을 따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 W가 띵하다. 왜? 공핍층이 여기서 좀 두껍게 생기겠죠. 왜? 나는 V, DE, D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V, CB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얘는 역방향. 그죠? 얘는 순방향. 이면 순방향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로 넘어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죠? 전자가 넘어왔어. 그럼 전자가 넘어왔을 때 P 도핑된 요 영역 안에서 얇은 요 영역 안에서 여기 원래 전자는 무슨 캐리어였어요? 메이저 캐리어였어요? 마이너 캐리어였어요? 마이너 캐리어죠? 마이너 캐리어가 주전자인 메이저 캐리어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얘가 헤빌리 돕되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기에 공핍층이 존재했는데 공핍층은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뭐였어?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이쪽에서 저기 전공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아이오나이즈 돼 있었었잖아. 그럼 여긴 마이너스 아이오나이즈 돼 있었었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로컬 필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필드와 전자의 방향은 반대니까 전자는 그냥 여기는 그냥 미끄럼 타듯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넘어갔을 때 여기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5볼트를 걸어주면 여기랑 이렇게 거는 거에는 10볼트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예를 들면 여기를 접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접지 기준으로 여기가 5볼트죠. 맞죠? 그럼 여기 접지 기준으로 여기 몇 볼트예요? 10볼트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크니까 어 여기가 10볼트니까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넘어오는 게 아주 쉬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 BJT가 동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가 제일 막혔냐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사실 다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핍층 두꺼운 걸 어떻게 넘어가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배웠을 때 역방향은 못 넘어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자의 양이 많을 때와 적을 때는 좀 다른 얘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하면 3단자 전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뭐 배웠냐면 요거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액티브 영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포워드, 리버스 걸면 액티브하게 앰플리파이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포화, 세츄레이션 된 영역은 또 따로 포워드, 순방향이면 세츄레이션. 이거는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우라고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회로에서 어떻게 전기를 걸었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기가 만약에 컬렉터고 여기가 에미터고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당장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위주로 깨우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인 경우에 PN 정션에서 커런트 소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PN 정션 diode current is independent to the reverse bias voltage. 그죠? PN 정션 다이오드에서의 흐르는 전류는 영향을 받지 않아. 뭐에?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지에.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역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역방향 어디가 VCB가 역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커런트는 흐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t depends only on the rate at which minority carrier are introduced into the depletion rate.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N 플러스 PN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얇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P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 캐리어가 뭐예요? 홀이죠. 메이저가. 그럼 마이너는 뭐야? 일렉트론이지. 그죠? 그럼 여기서 it depends only on the rate. 얼마나의 속도냐.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뭐야? P에서의 일렉트론이 들어왔을 때의 레이트가 더 중요하다. 근데 여기가 헤빌리 돕드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로 들어오는 레이트가 여기에서 홀이 나가는 레이트보다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볼테지를 걸었을 때.
여기에 만 개가 오는데 여기는 한 개가 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만 개의 전자가 들어오는 동시에 한 개 혹은 열 개의 홀이 이동하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순방향을 걸어주잖아. 여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걸고 여기다 플러스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순방향으로 여기를 지나갈 때에 마이너스 캐리어가 들어가는 레이트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can increase reverse voltage by injecting minority carrier.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디플리션 리전 쪽으로 we can increase the reverse current, 리버스 역으로 가는 거에 리버스 커렌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요 P형에다 넣는 것만으로. 그럼 여기서 왜 마이너리티 캐리어랑 왜 레이트 얘기로 했어요? 그냥 일렉트론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로 PNP 플러스 이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거랑 똑같지만 여기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뭐겠어요? 이때는 홀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고 홀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고 메이저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잖아. 그래서 홀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고 홀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간 경우에 전자는 조금 넘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조금 흐르는 거와 여기 엄청 많이 흐르는 거에 익스포넨셜 값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렌스가 있을 때 여기에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적어놓은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디자인된 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에 중간 기준 여기가 정션입니다. 정션 기준으로 N타입과 P타입이 있을 때 N타입의 메이저리티 캐리어는 뭡니까? N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뭡니까? P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메이저리티 캐리어는 뭡니까? P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뭡니까? N입니다. 그리고 그게 위치한 곳은 N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something이라고 썼을 때 여기에 있는 글씨는 내가 어디에 로케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N이라고 쓰면 뭐야? N타입 영역에 있는 N의 개수.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메이저리티 캐리어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PN이라고 그래. 그러면 N타입 영역에 있는 P는 이건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게 나올지 모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 표를 읽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있는 요 N타입에서는 N이 많겠지. 근데 이 디플리션 레이를 가면서 급격하게 줄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리 L 넓어질수록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여기 디플리션의 끝단 여기죠 여기 디플리션 끝단 기준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 모델을 갖다 쓰면 자, 익스포넨셜 하고 VT분의 VD를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었을 때의 y절편 값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 P형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뭐예요? n이죠. 그 다음에 요 P 여기 P0에 해당되는 위치에서의 농도를 여기다 써줍니다. P0 이렇게. 그러면 요게 뭐예요? 내가 거리 nx nl이겠죠. L. 여기서 L이 늘어나면서 여기 x겠죠. 요게 늘어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그 마이너스 캐리의 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걸 그래프화 시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수식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더 중요하다. 왜? 커렌트를 흐르는 데 있어서 그 넘어간 영역에선 N에 있는 헤빌리 돕된 전자가 넘어가야 그게 마이너리티가 캐리어인데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농도가 이렇게 퍼질 텐데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가면 그냥 여기에 또 이렇게 N타입이 이렇게 있다 치면 공핍층도 슝 하고 지나가서 여기서 여기에 있는 여기 전자도 많은데 여기도 전자가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 계속. 그러면 어떻게? 전자는 계속 돈다. 계속 돈다. 그런데 여기에 N타입에서 여기를 넘어가게 하는데 들어갔던 여기에 있는 볼테지가 있잖아. VBE. 요건 분명히 뭐 한 3볼트 줬는데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그러니까 볼테지는 한 300볼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3볼트 넣어줬어. VBE를 3볼트 넣어줬는데 Vout인 VCE, VCB가 300대 3이면 이거는 100배잖아. 그러니까 100배의 볼테지를 전압을 높일 수 있는 소스가 되니까 이게 바로 앰플리피케이션 확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얘기 반복 중입니다. 그래서 인젝션 캐리어에 관련된 얘기를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일렉트론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 N타입에서 헤빌리 돕드 아직은 세 개가 아니니까 헤빌리 돕이 아니겠네. 공핍층이 이렇게 성립되고 여기에 로컬 필드는 이렇게 행성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플러스를 걸고 마이너스를 건다면 N타입에 플러스를 걸어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역방향이잖아. 역방향이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 이동, 여기에 있는 전자 이동,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다 이동해서 빠바바바바박 그리고 여기에 막 몰린단 말이야. 요 영역.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야? 자유전자가 없었으니까 여기는 리컨비네이션이 된 그 그냥 인트린직한 그 자유전자도 없고 자유공정 전공도 없는 공핍층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가 공핍층이 되는 거야. 하지만 로컬 필드는 이렇게 더 커지지. 그지? 맞죠? 이해됩니까?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하게 되면, 포워드 바이어스죠. 그러면 얘가, 여기 이 필드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게 0.7볼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전자가,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가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는 어느 식으로 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전자가 들어와. 전자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기를 엄하게 얘기하면 플러스 이오나이즈 된 거지. 사실 원래 마이너스인 녀석이었는데 원래 마이너스인 N타입이었는데 얘가 전공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전공을 받아들여서 플러스 화된 거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전자가 많으니까 얘 전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프레셔를 주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전자 마이너스 화되는 경향이 많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있었던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여기선 전자가 계속 넘어와서 여기를 계속 이렇게 챌린지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공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전공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전공이 늘어나면 여기에 중립이었는데 스위스였거든. 스위스였는데 너 플러스를 받아들여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공핍층이 얇아지고 언제까지? 0.7볼트 될 때까지 이 공핍층이 얇아진 효과에 의해서 넘어간다. 그래서 0.7볼트 이상에서 넘어가서 그냥 쇼트된 0.7볼트 이상 V인인 경우에 어떤 경우? 여기는 VF네요. VF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쇼트 서킷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헤빌리 돕되면 사실 여기서는 헤빌리 돕드 된 거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헤빌리 돕드 되면 그냥 하나 생각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헤빌리 돕다라고 쳐봐. N 플러스라고 쳐봐. 여기가 P라고 치고. 근데 기존에 있는 거랑 다르게 헤빌리 돕드는 뭐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0.7볼트보다 크다고 쳐봐요. 큰 V인을 넣었어. VF를 넣겠지.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이만큼이야. 그런데 반면 여기서 넘어오는 전공의 개수는 요만큼이야. 그래서 이 레이트 자체가 압도적으로 자 n 플러스가 넘어가는 n에서 p로 넘어가는 거의 레이트와 압도적으로 p에서 n 플러스로 넘어가는 모의 레이트. 얘는 일렉트론 레이트. 여기는 홀의 레이트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여기에 주 캐리어가 전자가 넘어가서 여기에 마이너즈 캐리어를 이루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렌트 볼테지와 관련된 얘기로 하면 여기 B, C 그다음에 액티브 모드로 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E, B
2로 가야 된댔죠. B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순방향이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EB라고 표현했네. VEB라고 표현하면 2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여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VEB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EB라고 표현하지 말고 VBE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야 이게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PNP네. 여기 지금 PNP. PNP에서 한번 보자 이거네. PNP에서 보세요. PNP에서 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려야 순방향이죠. 그러면 VBE가 아니라 VEB가 돼야 돼요. 그죠? VEB면 2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2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무슨 방향? 순방향. 포워드죠. 그다음 얘는 역방향에 걸려줘야 앰플리피케이션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선 역방향으로 걸려면 얘는 마이너스를 걸어야 되고 얘는 플러스를 걸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대면 어떻게? 얘가 VCB예요? BC예요? BC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게 표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역방향입니다. 여긴 역방향. 그러면 내가 여기 접지를 놓다고 치면 접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예를 들면 접지가 알파 볼테지라고 쳐봐. 그럼 접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커야 되지. 0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한 베타 볼트라고 쳐봐. 그럼 얘랑 얘 중에 뭐가 커? 압도적으로 얘가 크죠. 볼테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볼테지 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넘어간 전자는 여기서 전자가 넘어갑니다. 자, 일렉트론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엄청난 양의 일렉트론. 그 다음에 홀은 파란색으로 표현합시다. 홀 그린색은 헷갈리겠다.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 홀을 보라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간 헤빌리 도비니까 여기가 엄청 많이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반면 모는 전자는 레이트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조금 넘어와요. 요만큼 넘어옵니다. 그죠? 근데 전자가 요만큼 넘어오죠. 홀이 이쪽에 넘어가죠. 잘 보세요. 홀이 보라색이 이렇게 넘어갔어. 그지? 그러면 여기 VEB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지나가? 홀이 지나가지. 그러면 이게 어디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전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퍼스널 베스트에서 PMP 타입에서 B 쪽으로 화살표가 간다. 그 얘기가 이게 B고 이게 E고 이게 C다. 그랬을 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홀의 방향. 그죠? 저 NPN에서는 반대였는데 제가 강조를 덜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또 로컬 포지션 여기 봐봐. 여기 공핍층이 있었겠지. 공핍층이 P타입에서는 전공이었는데 여기에 전자가 넘어온 걸 테니까 P타입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그죠? 여긴 플러스. 그죠? 그럼 로컬 필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공은 로컬 필드 타고 슝 넘어갈 수 있지. 전자의 방향이랑 반대니까. 슝 넘어가서 여기까지 슝 넘어가. 그러고 나서 여기랑 여기 봤을 때 역방향이니까 어디야? 역방향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냥 바로 따라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PNP는 동작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됐죠? 자, 소신호 모델. 자, 우리가 I 전자 쓰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대문자를 쓰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신호 모델과 소신호 모델이 섞여 있는데 소문자 대문자를 썼다는 건 IE 대문자 대신호 모델과 IE 요 두 개가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에미터로 들어가는 전류는 소신호 모델인 IE 스몰이랑 캐피탈이랑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셨을 때 IE는 소신호 모델이니까 교류 I는 DC니까 큰 거. 그래서 얘네들이 합친 I 대문자는 얘네들이 합치니까 얘가 이 위에 올라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제 배우겠다라는 감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소문자에다가 여기 BC를 하면
극성과 볼테지에 대한 얘기고요. 볼테지 그러니까 뭐 공급 전원은 그냥 근데 여기에 이렇게 헷갈리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 VBB 뭐 VCC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 쓰는 경우 있어. 그냥 이거는 그냥 소스야. 그러니까 볼테지 소스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액티브 모드면 뭐겠어? 에미터 베이스는 순방향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일 거고,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MPN이래. 자, 잘 됐다. MPN 됐으니까, 여기 에미터 베이스에 NP, 헤빌리 돕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향? 순방향 걸어줘야 되잖아. 그럼 P에다가 플러스 걸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걸어주면 VBE가 표현되죠. 그 다음에 여기 컬렉터가 N이니까 역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P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VCB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여기는 여기는 순,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순방향, 역방향. 자, 이렇게는 순방향, 이렇게는 역방향. 그래가지고 다시 지울게요. 손방향, 역방향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손방향과 역방향인 경우에 VBE는 0보다 커야 되고요. VCB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VCB가 0보다 커야지 역방향입니다. 근데 요거를 도표로 나타내면 여기 있는 표랑 같습니다. 봅시다. 내가 여길 0볼트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순방향을 걸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5볼트겠지. 그리고 얘는 0볼트겠지. 여기 0볼트야. 맞죠? 그죠? 여기랑 똑같잖아.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5볼트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역방향을 걸어야 되니까 여긴 또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여야 되지. N에다가 플러스 걸고 P에다 마이너스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5볼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얘가 더 높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5볼트 높은 10볼트. 그럼 얘는 뭐가 돼? 10볼트가 되지. 그럼 0볼트와 10볼트니까 여기 사이에도 포텐셜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10볼트에서 0볼트로 뭐가 흘러야 돼?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그지? 그럼 전자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맞지? 그죠? 그럼 요 국소적인 영역에서 봅시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야. 전자가 여기서 요렇게 엄청나게 넘어간다고 얘기했죠. 헤비리 돕된 전자가 넘어가죠. 전자가 넘어가서 이쪽으로 샌단 말이야.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면 전류는 어디로 넘어가요? 전류는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래서 Y자로 그렸을 때 우리가 요 방향. 그래서 네 알죠? 네라고 했을 때 NPN은 에미터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요. 그럼 여긴 에미터겠네요. 여긴 베이스겠네요. 여긴 컬렉터야겠네요. 아, 요거는 NPN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네를 외우면 NPN은 에미터 방향으로 뭐가 화살표가. 그다음 PB 퍼스널 베스트는 PNP P니까 P 요거 NN PNP는 어디 방향으로? B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래서 여기에선 이렇게 여기가 베이스고 에미터고 컬렉터라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다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내가 PMP라고 주어주면. 그죠?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이해하시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설명한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는 것 같아서 영상 하나 틀어줄게요. 뭘 틀어주냐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자, 영상 하나 틀어주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뭐냐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유튜브 굉장히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끊김없이 보고 수업 디테일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잡다한 설명은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거 다 장치는 링크 전류의 흐름을 걸려놨으니까 링크 차단하기 때문에 보세요. 트랜지스터가 이 구성을 사용하는 자, 것은 에미터 아니다. 베이스 컬렉터. 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전구를 배터리에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류의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원 공급을 중단하여 조명을 제어할 수 전류의 있습니다. 방향이 흐르는 게 녹색 선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경우 사람이 스위치를 수동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베이스핀에 소량의 전압을 공급하면 트랜지스터가 메인 회로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명이 켜집니다.
그런 다음 제어 핀에 스위치를 올려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제어 자동화를 위한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센서를 달면 센서가 동작할 때만 이 일반적으로 빛이 켜지게. 트랜지스터가 켜지려면 베이스핀에 최소 0.6에서 0.7V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간단한 트랜지스터 회로에는 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걸 회로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세요. 이 둘 사이의 비율은 우리는 베이스핀의 전압 신호를 변화시키는 베- 우리는 베이스핀의 전압 신호를 변화시키는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그러면 메인 회로의 스피커가 진동되어 베이스와 매우 에미터에다 전압 연결하면 마이크를 형성하게 스피커가 됩니다. 훨씬 더 볼테이지가 크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베이스핀에는 매우 적은 전류가 흐릅니다. 조금을 1 줘도 mA 또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집전기의 전류는 예를 들어 100 mA와 같은 훨씬 높은 대전류를 가집니다. 이 둘 사이의 비율은 전류 게인이라 하며 베타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외우게 제출사의 될 데이터 겁니다. 시트에서 비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서 집전기 전류는 100 mA이고 기본 전류는 1 mA이므로 이 비율은 100을 1로 나누어 100이라는 값을 제공합니다. 커런트 게인이 베타입니다. 이 공식을 다시 배열해서 전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양극식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볼까요? NPN과 PNP 유형입니다. 트랜지스터 두 개가 거의 같아 보이므로 부품 번호를 확인하여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NPN 트랜지스터에는 메인 회로와 제어 회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 NPN이에요. 보세요. 둘 다 배터리 양극에 연결됩니다. 제어 회로에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메인 회로는 꺼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류가 두 자, 차 여기에서 보시면 메인 회로를 제거할 수 있으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트랜지스터를 통해 전류가 배터리로 돌아가면서 제어 회로에 베이스와 에미터에 들어가는 거를 스위치를 누르면 합니다. 5mA가 흐릅니다. 집전기 핀으로 20mA가 5를 넣었는데 20이 나와. NPN은 5를 넣었는데 20이 흘러.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우리는 주 근데 PNP는 어떤지 보세요. 이제 2m가 배터리에 약하게 연결됩니다. 제어 회로의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메인 회로는 꺼져 있습니다. 이 유형을 통해 일부 전류가 베이스핀에서 빠져나와 배터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의 전량은 트랜지스터를 이거를 통해 메인 누르면 회로를 통하여 배터리로 돌아갑니다.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흐르는 거와 커렌트와 에미터 사이에 있는 거의 크기 차이를 보세요. 베이스와 에미터에는 5인데 CB는 20이야. 그럼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거야,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반대. 왜 5mm와 20mm?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거는 4배 확장된다는 얘기, 앰플리피케이션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5mm 줬는데 20mm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들어가는 전류는 에미터로 들어가는 전류는 25야. 그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25, 여기 똑같이 나오는데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 도면에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세례식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우리 회로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한 그래프가 이거라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요소리가 디스크로 막을 때까지 파이프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제 더 작은 파이프를 막았어. 그럼 다이오드잖아. 근데 여기 왼쪽에 조그만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에 물을 열리게 해. 근데 이걸 열리게 하려면 물을 또 흘려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물을 조금 줘서 열었는데 엄청 물은 결과적으로는 이 아래쪽에서 많이 받는다는 얘기. 너무 좋은 비유 아니에요? 전자 회로를 설계할 때 재래식 전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NPN 트랜지스터 회로에서는 전류가 배터리 양극에서 집전기와 베이스핀으로 모두 흐른다. 이미터핀 밖으로 흐른다고 가정합니다.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에서 우리는 고갈 지역이라고 알려진 것을 얻습니다.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보여줄게요. 차지하기 위해 넘어갑니다. 이 이동은 전자와 구멍이 사이여 반대쪽에 장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갈증, 경핍증. 경핍증. 따라서 이러한 증가 현상이 약간 음전하를 띠는 영역과 약간 양전하를 띠는 영역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지금 그림만 놓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만 놓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는 리컴비네이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쿼지 뉴트럴 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게 음전하가 많고 양전하가 많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에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설명하고자 했던 의도만 파악하세요. 이쪽을 플러스로 그러니까 플러스 이오나이즈 돼 있다. 왜? 원래 N타입이었는데 홀이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이오나이즈 됐다. 여기는 마이너스 이오나이즈 됐다. 그 정도로만 파악하세요. 실제로는 여기는 전자가 여기가 많고 여기 전공이 많고 이렇지 않아요. 이것이 전기장을 만들고 더 많은 전자가 교차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영역의 전위차는 일반적으로 약 0.7V입니다. B타입 물질의 양극을 연결한 상태에서 전압원을 양끝에 연결하면 이것은 순 다이엇을 만들고 전자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는 전압원은 0.7V 전압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극이 N타입 물질에 연결되도록 전압 공급을 반드시키면 차량막에 있는 전자가 양극 단자를 향해 뒤로 당기시고 구멍이 음극 단자를 향해 다시 당겨집니다.
이로 인해 역방향 바이어스가 발생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에는 N타입 물질의 레이어가 두 개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부가 두 개이므로 장벽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어떤 전류도 정상적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이미터 N타입의 물질은 도핑이 심해서 여기에 초과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베이스 P타입은 도핑이 살짝 되어 있어서 여기에 구멍이 몇 개 있습니다. 집전기 N타입은 적당히 도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의 초과전자가 도핑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우리가 배터리를 베이스와 이미터에 연결하고 양극을 P타입 레이어에 연결하면 일단 순방향으로 해서 2m에 있는 전자를 베이스로 넘겨요. 그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전자 중 일부는 구멍을 차지하고 배터리의 양극 단자 방향으로 당겨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로컬 포지션에서 공피층 여기 베이스와 집진기 사이에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여기선 그냥 끌려간다. 그런 다음 다른 배터리를 이미터와 집전기 사이에 연결하고 양극을 집전기에 연결합니다. 집전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극 단자로 유도되어 역방향 바이어스를 일으킵니다. 만약 역방향 바이어스를 기억하신다면 땡기죠? 장벽의 전자와 구멍은 뒤로 그렇죠. 당기게 됩니다. 땡기죠. 그래서 장벽의 P타입 쪽에 있는 전자는 N타입 쪽으로 당기시고 N타입 쪽에 있는 구멍은 네. 다시 P타입 쪽으로 이거는 당깁니다. 포텐셜, 로컬 이 배터리의 포텐셜에 전류로서 의해서. 끌림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P타입 물질에는 이미 전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전자는 이러한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일부는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베이스로도 전류가 빠져나가고 커렌트로도 전류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에미터에 들어가는 모든 전류가 베이스와 컬렉터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하라고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설명하면 사실 설명이 쉬워. 요거 그냥 보면 알아. 자, NPN이야. 그죠? 여기서 보면 NPN이야.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건 주요 전자가 뭐겠어? 전자지. 그리고 P형으로 넘어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이루겠지. 그런데 이게 넘어가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겠지. 뭐가 일렉트론이. 그리고 여기서 전공은 이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커런트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반대 방향으로. 그죠? 왼쪽으로. 그지?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공핍층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 확장된 공핍층도 여기서 끌어당기니까 바로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전류 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류 온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비율을 보세요. 여기에서의 전자의 개수가 여기의 전자의 개수와 이제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IE에서 생기는 이 전류는 여기서 넘어가는 전자 확산 전류와 여기서 들어오는 전공 확산 전류 이 두 개의 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공 확산 전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여기 전자 넘어가는 거, 즉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IC 들어오는 거 있잖아. 여기 IC 들어오는 거. IC 들어오는 수준이 굉장히 IE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IB는 정말 작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와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의 합이 IE가 된다. 그래서 NPN에서 외울 건 뭐냐면 IE가 IB와 IC의 합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왜? IE로 나가니까. 그래서 삼정극으로 이렇게 해서 EBC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전류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 자, I2로 나갈 겁니다. I2로 나갈 거예요. 근데 B는 들어오죠. 그리고 C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이렇게 간다. 그게 이 얘기가 이 얘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B는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B에서 네, 기억나죠? 네.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B는 너무 작다. 왜 작아요? 네가 여기다가 헤빌리 돕을 했기 때문에. 헤빌리 돕을 해서 전자에 넘어가는 정도는 되게 많은데 전공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금 넘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NP에는 여기 전자가 엄청 많이 넘어가. 그 대신 전류가 조금 넘어와. 전공이 조금 넘어와. 그게 전류가 조금 넘어온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넘어오는 IB는 굉장히 스몰하고, 그 다음에 IE는 IB랑 IC의 합이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방향, 이거는 뭘 걸어줘야 돼? 순방향. 여기랑 여기는 역방향. 그죠? 여기 사이는.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랑 이 볼테지가 여기보다 언제나 커야 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이제 베이스와 커런트와 컬렉터의 사이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스 커런트와 이거 커런트 이것도 엄하게 얘기하면 IC의 IB거든요. 그래서 요 커런트의 관계식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는 보통 그냥 트랜지스터 한 100 정도 돼요. 100에서 한 10만, 만 정도.
그 무슨 얘기야? 내가 1을 줬는데 커렌트에서는 컬렉터에서는 10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앰플리피케이션 된다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IE는 IC 더하기 IB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IC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I 베타는 I B분의 IC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IC로 표현을 하면 IC는 베타 IB네. 그죠? 그다음 반대로 B는 베타분의 1 IC네. 그죠? 그러면 IB 대신에 뭘로? 베타분의 1 IC를 넣어주면 되니까 실제로 이건 IC다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공식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왜 외워야 되냐고요? 외워야 돼요. 왜? 베타 값을 주어주면 IE가 몇인지 계산하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리키는 걸로 하고 에미터의 커렌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베이스의 커렌트와 컬렉터의 커렌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